자, 오늘은 몇 페이지? 여기 있죠. 자, 72페이지죠. 예. 자, 그럼 거기 72페이지 무슨 건이 있죠? 소유권이 있죠. 소유권 전에는 뭐예요? 점유권이죠. 자, 점유권 14일 전에 했습니다. 자, 점유권도 매년 우리가 하나 나오죠. 자, 점유권에서 뭐 까먹었는지 한번 봅시다. 점유권에는 반드시 출제되는 게 뭐예요? 또. 자,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이게 출제되죠. 그러면 3개 정도를 어떻게 숙제해놨는지 봅시다. 논점이 뭐예요? 일단 가실수취권이죠. 가실수취권은 선의자만 할 수 있다는 거, 요게 숙지가 돼야 되고요. 가실수취권. 자, 선의 점유자만 가실을 수취할 수 있죠. 또 하나 뭐 있어요? 자, 멸실의 손책임이죠. 이거는 뭐라고 그랬죠? 선자, 현전, 이익. 기억나실 거예요. 선이면서 자주 점유자 하나에서 현전, 이익. 요거 숙제해둬야죠. 또는 뭐예요? 비용상한 청구권이죠. 자, 비용상한 청구권은 뭡니까? 이거는 뭐예요? 선이든 악이든 다 청구할 수 있죠. 근데 비용상한 청구권에서 특히 이제 출연한 거는 필요비와 뭐가 있죠? 유익비가 있죠. 그럼 필요비가 뭐예요? 보존비용, 유익비는 계량비용이죠. 필요비와 관련돼서는 뭐예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통상필요비와 특별필요비가 있죠. 근데 이 통상필요비는 뭐예요? 선의자는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하고 상계가 되죠? 가실수취권. 이게 상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서 요 3개가 머릿속에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14일 전에 배웠으니까 뭘 배웠는지도 모르죠. 또 하나는 여기 두 번째입니다. 자, 점유권하고 물권적 청구권이 만났어요. 물권적 청구권이 만났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점유보호 청구권이죠. 점유보호 청구권은 몇 개가 있죠? 3개. 자, 첫 번째 뭐가 있죠? 반환. 그 다음에 제거. 그 다음에 뭐예요? 애반. 요 3개가 있죠. 그럼 반환 청구권은 뭐예요? 요건이 뭐예요? 침탈이죠. 침탈. 그렇죠. 침탈. 자, 제거는 뭡니까? 방해죠. 방해. 요거는 뭐예요? 염려. 그렇죠. 염려. 자, 침탈과 관련돼서는 이미 손해가 발생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럼 반환 동시에 뭐예요? 손해배상 청구권. 그럼 뭐예요? 밋이죠. 밋. 몇 년의 저책기간이 있어요? 1년. 요 1년은 무슨 기간이에요? 출소기간이다. 자, 제거 청구권과 관련돼서 방해도 이미 손해가 발생했죠. 요거는 몇 년? 1년. 여기는 뭐예요? 또는이죠. 그러면 손해배상, 자, 방해 예방 청구권 또는 뭐요? 손해배상 담보. 이렇게 해서 1년의 제책기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면 요 3가지가 기본적으로 숙지가 돼야 돼요. 올해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와 점유보호 청구권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올해 점유권은 사례가 출제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봐봐요.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사기는 침탈이 아니죠. 그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렇게 조건 반사로 우리가 나와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봐봐요. 우리가 지금 물건 나가고 있어요? 민총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총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그러니까 민총은 지금 뭡니까? 기본적으로 10번은 지금 읽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10번 정도 읽으면 뭐예요? 1시간 만에 뭐예요? 민총이 끝난다고 이렇게 넘길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정도로 돼야 돼요. 그 정도로.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예요? 점유권과 관련돼서 지난주 14일 전에 우리가 봤고요. 72페이지 무슨 건? 소유권이 있네. 자, 소유권은 이제 두 문제예요. 자, 두 문제는 이미 확정이 됐어요. 두 문제는 이제 세 문제냐 두 문제냐 이게 문제인 거지. 두 문제는 반드시 나와. 두 문제가 뭘까요? 자, 그러면 두 문제가 뭐예요? 그랬더니 뭐가 출제돼요?
뭐라고 써놨죠? 점유취득시효.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출제되는 게 뭘까요? 뭐라고 써놨죠? 공유관계. 그죠? 공유관계. 공유관계에서 세금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럼 A가 뭐예요? 지분이. 두 사람이 있을 때 지분이 얼마예요? A 2분의 1. B가 뭐예요? 2분의 1. 자, 그러면 A가 세 사람이 있을 때는 전부는 3분의 1, B가 3분의 1. 그 다음에 C가 뭐예요? 3분의 1. 이 공유자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매년 출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소유권 그러면 이제 두 개를 우리가 반드시 잡아야 돼. 점유취득시하고 공유관계가 출제가 한다면 이 민법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봐봐요. 옛날에 이야기했잖아요.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해수기. 해수기가 누구냐면 아주 공부를 얕게 하는 사람이에요. 얕게. 그러면 얇게 어떻게 얇게 하느냐? 딴 거는 보지도 않아요. 그러면 뭐예요? 점유취득시하고 공유관계만 봐요. 공유관계만. 어차피 5점은 확보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점유취득시효를 읽어봐도 무슨 소리인지를 잘 모르겠다. 그러면 뭐예요? 기출문제를 풀어서 그거 점유취득시효를 계속 반복해서 푼다고. 알 때까지. 만약에 그러면 3월달에 이제 모의고사를 본다. 4월달에 모의고사 간다. 그러면 점유취득시효를 풀어봤는데 안 풀린다. 그러면 그거는 뭐예요? 시험장 가서도 한 문제 틀린 거라는 겁니다. 알 때까지. 점유취득시효만 쫙 모아가지고 자기가 한 수만 번 풀어보는 거야. 그러면 점유취득시효가 딱 와닿는다고. 그러면 소유권에 대해서 뭐예요? 점유취득시효, 공유관계 요 두 개는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5점은 확보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부수적인 걸 한번 볼까요? 그러면 소유권은 뭐예요? 물건이죠. 물건이면서 뭐예요? 권리죠. 그러면 소유권 밑에다 한번 써봐요. 뭐라고 써놨죠? 사용, 수익, 처분. 요 세 가지가 이제 나와져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소유권 그러면 사용, 수익, 처분. 그러면 요거 한번 읽어봐요. 요걸 뭐라고 그래요? 소유권은 뭐라고 그래요? 권리라고 그러죠. 권리. 요 사용, 수익, 처분을 뭐라고 그래요? 권능이라고 그러는 거야. 권능. 권리라는 것은 그러면 법이 주는 힘 또는 이익. 요게 되는 게 뭐예요? 권리죠. 자, 그러면 소유권은 소유권을 이루는 내용. 개개의 사실을 뭐라고 그래요? 권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용, 수익, 처분. 그러면 소유권은 무슨 권능이 있죠? 처분 권능이 있어. 그러면 사용 권능도 있고 수익 권능도 있고 사용 수익 권능 다 있죠. 그래서 무슨 성을 띠게 돼? 절대성.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봐봐요. 그러면 이게 본능적으로 나와야 이런 것들을 활용해 먹을 수 있다고. 봐봐요. 자, 우리가 이제 전체 우리가 등기법 마무리됐을 때 봐봐요. 여기 무슨 건물이에요? 집합 건물. 그러면 이렇게 혼인신고하는 게 뭐예요? 대지권 등기잖아. 그러면 대지권 등기. 그러면 대지권 혼인신고를 했어요. 그러면 대지권 등기 전이에요. 아직 혼인신고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면 건물하고 토지하고 분리처분할 수 있어, 없어? 있어. 후라면 안 되죠. 그러면 작년에 2.5점짜리가 요 소유권을 활용해 먹을 수 있는 권리 권능의 차이점을 한번 봐봐요. 자, 건물의 소유권입니다. 자, 건물의 소유권 등기를 해놨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여기 차이점은 뭐예요? 건물만의 소유권. 자, 요 두 가지를 분석을 한번 해봐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건물하고 토지하고 건물에다 등기해놓으면 당연히 토지에도 미쳐 안 미쳐? 미쳐. 건물 읽어봐요. 건물의 소유권 당연히 돼야 안 돼? 되죠. 여기는 뭐라고 써놨죠? 만. 그러면 건물 만자가 들어갔죠. 그러면 읽어봐요. 소유권은 사용, 수익, 처분. 그러면 처분 권능이 있죠. 그러면 건물하고 토지하고 강제 이혼을 시키는 겁니다.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건물만의 소유권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작년에 2.5점짜리 공시법에서 이거잖아. 그러면 소유권을 보면서 뭘 생각해야 돼요? 사용, 수익, 처분. 이게 안 된다는 거야. 사용, 수익, 처분. 그럼 여기에서 그러면 요 자리에 저당권이 들어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저당권도 무슨 권능이 있다? 처분 권능이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자기가 그러면 요걸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소유권은 대표적으로 그러면 몇 가지 권능을 가지고 있다? 사용, 수익, 처분. 각각의 권능이라고 그래요. 권리라는 것은 권리가 넓어요? 권능이 넓어요? 권리가 넓죠. 그럼 권리란? 법이 주는 힘 또는 이익. 권능이라는 것은 권리를 이루는 개개의 사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소유권과 관련돼서 요걸 권능을 의미를 잡고 자 거기 밑에 보니까 가로 1번에 토지 소유권의 범위 찾았어요. 그러면 자기가 책을 읽어 나가는 거죠.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소유물을 읽어봐요.
사형,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요 정도는 의미를 우리가 딱 잡아놓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가로 1번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런 결론. 1번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기억해 두고. 자, 그러면 처분 권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3번 앞에 가서 3번을 읽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요 앞에다 써봐요. 자, 부동산 일부에 소유권 이전 등기는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일물 일건지에 입회되니까. 무슨 절차를 밟아? 분할 절차를 밟아야죠. 분필 절차를 밟아야죠. 그럼 봐봐요. 그러면 요걸 이제 왜 이 3번을 그러면 체크하느냐. 봐봐요. 좀 이따 이제 무슨 취득시효? 점유율 취득시효. 그러면 A라는 사람이 토지 한 필지가 있어요. B라는 사람이 토지 일부의 전부예요. 일부, 몇 년? 20년. 자주 평온 공연하면 소유권을 누가 취득하죠? B. 무슨 취득시효? 점유율 취득시효. 토지 일부야, 전부야? 일부. 토지 일부에 대해서도 취득시효 가능, 불가능? 가능. 이렇게 이제 빠져나갈 거 아니야. 그러면 토지 일부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돼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무슨 절차? 분할 절차를 밟고 가야 된다. 그러면 토지 일부에 소유권 이전 등기 돼야 안 돼? 안 돼. 이유는 무슨 권능이 있기 때문에? 처분 권능. 그렇죠? 그러면 처분 권능이 있던 것들은 일부에 대해서 설정할 수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의미를 우리가 봐야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예요? 일부동산은 몇 필지? 한 필지가 돼. 그럼 필지란 무슨 단위? 토지 등록 단위. 이렇게 연결을 들어가요. 그러면 3번 봐봐요. 3번 지문. 자, 물건의 객체인 토지의 한 필지. 필지가 나와 있죠. 그럼 필지라는 것은 무슨 단위다? 토지의 등록 단위다. 공간적 범위를 특정하는 것은 지적도나 임야대의 경계이지 등기부의 표제부, 임야대장, 토지대장이 등재된 면적이 아니므로 토지 등기부의 표제부에 토지의 면적이 실제와 다르게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등기는 해당 토지를 표상하는 등기로서 읽어봐요. 여하다. 그럼 결론적으로 저 토지 일부에 대해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나머지도 활용해 먹어야죠. 그러면 토지 일부에 대해서 처분 권능이 있는 것들은 돼 안 돼? 안 돼. 그렇죠? 무슨 절차를 봐봐요? 분할 절차. 그러면 우리 한번 봐봐요. 저당권 읽어봐요. 처분 권능이 있죠. 그러면 부동산 일부에 저당권도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작년에 그러면 요걸 가지고 활용해 봐봐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전부 공시법은 민법에서 파생이 되는 거예요. 봐봐요. A라는 사람이 있고 A라는 사람이 있고 몇 필지? 두 필지죠. 두 필지. 소유자가 같아야 달라요. 합병할 수 있어 없어? 그러면 여기에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여기는 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럼 두 필지를 합병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이유는 처음에는 부동산 일부, 부동산 전부죠. 그럼 설정이 되지 않았죠. 합치니까 어때요? 부동산 일부로 돌변하거든. 그럼 부동산 일부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어 없어? 이 말은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와 저당권이 설정되지 아니한 토지는 합병, 가능, 불가능? 불가능. 작년에 주워 먹는 문제 있죠. 그러니까 항상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소유권을 들으면서 사용, 수익, 처분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둬야 돼요. 그럼 여기 한번 보죠. 저희라는 사람한테 소유권과 저당권, 점유권과 소유권이 있어. 자, 그럼 봐봐요. 이거 무슨 집합이에요? 교집합. 점유권은 무슨 권능? 점유의 사실상대, 점유 권능이죠. 여기 읽어봐요. 사용, 수익, 처분. 이거 뭐예요? 교집합이 있어 없어? 그러면 공집합이네. 그렇죠? 공집합. 그러면 점유권하고 소유권은 공집합이야. 그러면 점유권하고 소유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는. 왜 그럴까요? 권능이 다르기 때문에. 자, 권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A라는 사람한테 점유권과 소유권이 있을 때 두 개의 지위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야. 왜? 권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그러면 전세권은 뭡니까? 전세권은 용익물권이죠. 읽어봐요. 사용수익. 요거는 사용수익 처분. 교집합이 있어 없어? 있어. 어디가 커? 소유권. 이때는 전세권이 사라져. 뭐라고? 혼동. 이게 되는 거야. 혼동. 혼동 사라지면서 어서 배시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혼동은 몇 조로 가? 187조. 단처분하려면 마라. 등기하라. 그런 논리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이렇게 본능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소유권 그러면 사용, 수익, 처분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그러면 각각을 뭐라 그래? 권능이라고 그러는 거야. 자, 여기 한번 보죠. 자, 여기 뭐예요? 여기 뭐예요? 하천이죠. 어느 날 뭐예요? 여기 뭐예요? 답이에요. 답이 뭐예요?
물이죠. 온답자죠. 답. 자, 정답이 아니라. 그러면 답, 그러면 오늘 배웠으니까 뭐라고 이야기해?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해야죠. 자, 주로 재배하는 토지는 뭘로 한다? 답. 자, 하천이 오늘날 범람해서 뭐가 됐죠? 포락이 됐죠. 없어져 버렸어요. 이게 무슨지? 포락지. 포락지가 되면 뭡니까? 비용은 누가요? 어차피 비용은 사비를 든다 할지라도 이거는 국유로 속한다라는 거야. 그러면 그 밑에 봐봐요. 토지의 포락. 포락 동그라미 써놓고 뭐예요? 읽어봐요. 하천부지하 써놓으세요. 하천부지하된 걸 이걸 뭐라고 그래? 포락지. 그렇죠? 포락지와 관련돼서 특히 이제 2번을 생각하면서 읽어봐야 돼요. 그러면 한편 포락된 토지로서 효용을 상실하면 정전의 소유권이 영구히 소멸하고 그 포락된 토지가 다시 성토되더라도 회복되더라도 정전의 소유자가 다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 거야? 국유. 그렇죠? 국유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하천부지화된 걸 뭐라고 그래요? 포락지. 그러면 저기 봐봐요. 어디로 갈까요? 내일 무슨 과목이에요? 개론이죠. 그러면 학개론 26회 때 다음 중 하천부지화된 걸 골라라. 무슨지? 포락지. 그죠? 그러면 이게 지적 파트로 가볼까요? 포락지는 그러면 누가 하는 거죠? 지적소관청이 하는 거잖아. 지적소관청은 세자로 원칙 뭐예요? 강공서, 무슨 등기? 촉탁 등기.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 그럼 뭐 촉탁 등기가 되죠. 등기법에서는 촉탁 등기라고 배우죠. 자, 그럼 봐봐요. 권리관계의 사실관계예요. 사실관계. 그래서 읽어봐요. 등기, 촉탁. 거꾸로 읽으면 촉탁 등기. 촉탁 등기를 거꾸로 읽으면 등기, 촉탁.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백에 있어야 헷갈리면 이런 문제는 그냥 주워먹는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오늘은 그냥 포락지는 뭐예요? 원칙적으로 뭐예요? 하천부지화된 것. 그러면 결론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어때? X 없다. 거기에다 그래서 밑줄을 딱 끊은 거라고. 자, 가로 3번은 이제 미채굴 강물, 가로 열고 강어건이라고 써요. 강어건이라고 써요. 자, 강어건이라고 우리가 써봐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여기 이제 갑토지야, 갑토지예요. 소유권은 누가 가지고 있죠? 갑이 가지고 있죠, 소유권. 요거 한번, 요 밑에는 뭐가 있어요? 건강이 있네요. 건강이 있죠. 이걸 건물채굴할 수 있는 것은 국가 소유권이라는 거야. 그러면 이 소유권이 이 토지에 미쳐 안 미쳐? 안 미쳐. 그러면 소유권하고 강화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왜? 권능이 다르다라는 거야. 자, 그럼 결론적으로 미채굴 강물은 국가가 배타적 채굴 취득 허가권, 거기 혼동 X 거기다 줄 거나요. 가지고 있으므로 그 범위 내에서 토지의 소유권을 행사가 뭐 된다? 제한된다. 그래서 우리 그러면 미채굴 강물과 관련돼서 그러면 한번 생각 한번 해봐요. 그러니까 우리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 거 읽어봐요. 우리 고스톱 치죠. 그래서 뭐예요? 점도 팔고 강도 팔아. 읽어봐요. 정강. 그래서 우리 전체 혼동과 관련돼서 물권법 총칙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죠. 자, 그러면 우리 물건의 공통소멸사유 우리가 불러봐요. 또 벌써 다 까먹었다고 봐봐요. 물건의 소멸과 관련돼서 뭐라고 해놨죠? 읽어봐요. 멸포, 소공, 홈몰 이렇게 나와 있죠. 멸이 뭐예요? 멸실, 포기, 소멸시효, 공용징수, 혼동, 뭐예요? 몰수,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물건의 공통소멸사유 이 정도는 뭐에 기본을 잡아놓고 멸포소공 홈몰 이렇게 나와야 돼. 그러면 멸실 여기 소멸시효 공용징수 혼동 몰수. 자, 그러면 우리가 봐봐요. 읽어봐요. 유치권이라고 또 있는다. 물건, 그렇죠. 여기에다 이제 집어넣어봐요. 물건의 소멸, 즉 유치권의 소멸, 공통소멸 사유니까 읽어봐요. 멸포, 소공, 홈몰 이렇게 되는 거네. 그러면 요거는 이제 그러면 물건의 공통소멸 사유죠. 읽어봐요 이제. 읽어봐요. 그래요. 점이라고 읽어야지. 점이. 그렇죠. 그러면 유치권은 점유가 필수야.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도 상실된다. 그럼 유치권은 특별한 소멸 사유가 되겠죠. 그러면 유치권은 점유를 상실하면 안 돼. 점유가 필수니까. 그러니까 여기 봐봐요. 그러면 유치권은 점유해야 하네. 하죠. 점유하니까 읽어봐요. 무슨적 혈액이 있다. 유치적 혈액이 있다. 자, 그러면 유치적 혈액과 관련돼서는 강행 규정, 임의 규정. 그러면 강행 규정이면 제가 물어봤겠냐고 한번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런 감을 잡아야 돼. 유치권은 뭐예요? 임의 규정이야. 그러면 봐봐. 또 임의 규정이라는 개념이 또 나오죠. 임의 규정이란 당사자가 특약으로 배제시킬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러면 유치권은 공짜로 해주겠다. 그러면 그때는 유치권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봐봐요. 이게 써먹지를 못하니까 자꾸 문제를 위한 문제. 그러니까 개념을 위한 개념을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물건의 소멸 사유와 관련돼서 이미 배웠으니까 멸포, 소공, 혼몰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그 밑에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상인관계. 그렇죠. 상인관계를. 자, 그러면 이거 한번 읽어봐요. 이웃인자잖아. 이웃 토지 간의 상인관계죠. 상인관계는 그러면 강행규정, 임의규정. 임의규정이야. 조심해놔야 돼요. 자, 그럼 봐봐요. 자, 그러면 물건은 강행규정이 많아요? 임의규정이 나와요? 강행규정. 그럼 주로 이제 임의규정에 초점을 맞춰서 점검이 필요하고요. 그러면 계약법은 강행규정이 많아? 임의규정이 많아? 그러면 어디부터 어디까지는 전부 임의규정이야. 자, 그럼 갑니다. 계약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임대차 전까지. 임대차 전까지. 무슨 규정? 임의규정이 되는 거야. 그러면 임대차는 강행규정이야? 임의규정이야? 강행규정. 누굴 보호하기 위해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임대차는 강행규정을 공부해야 돼? 임의규정을 공부해야 돼? 그러면 작년에 출제 문제. 임대차에 있어서 강행규정이 아닌 걸 골라라. 그러면 그걸 고르라는 게 작년에 2.5점짜리다. 그러니까 뭔가 공부를 하실 때 어디에다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해야 될지 그 초점 핀트를 잘 맞추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그러면 이 앞에다 이제 상인관계에서는 여기 앞에다 써요. 자, 소유권하고 상인관계 이렇게 해서 비교를 딱 해놔야 돼. 앞에 소유권이라고 다시 써봐요. 상인관계 앞에. 자, 여기 소유권은 그러면 주예요, 종이에요? 주. 상인관계는 종. 그래서 주종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야. 자, 종의 관계예요. 그러면 상인관계만 독립해서 소멸시에 진행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이게 소멸하면 상인관계도 당연히 소멸하죠. 그 관계를 한번 따져둘 필요가 있고, 자, 상인관계는 자꾸 헷갈리니까 요 상에서 임의라고 딱 써놔요. 무슨 규정? 상임. 임의규정이야. 임의규정이라는 거야. 자, 임의규정이에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상인관계가 나오면 소유권과 상인관계를 머릿속에 퍼뜩 떠올라야 그 밑에 있는 지문들을 해석해 나갈 수가 있다고. 그러면 봐봐요. 소유권은 주의 종이에요. 종, 상인관계는 종. 이게 소멸하면 상인관계도 소멸하죠. 그러면 상인관계는 강행규정, 임의규정. 다시 한번 잡아두고. 자, 또 하나 이제 상인관계가 나오면 그 옆에 여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그 옆에도 하나 써봐요. 상인관계가 나오면 이렇게 해서 상인관계하고 늘 비교할 게 있어. 뭘까요? 지역권이에요. 지역권. 자, 상인관계도 뭐예요? 결론적으로 이웃 토지 간의 관계죠. 자, 지역권도 토지 대 토지죠. 자, 그러면 상인관계는 읽어봐요. 린이죠. 인접성이 요구돼 안 돼? 반드시 인접성이 요구됩니다. 자, 지역권은 인접성이 요구돼야 안 돼? 그래, 인접성이 요구되지 않죠. 요구되지 않아요. 인접성에 관련돼 있죠. 그럼 늘 지역권하고 상인관계는 여러 기준을 딱 비교를 해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읽어봐요. 상인관계. 자, 상인관계 무슨 과? 지역권. 이거 한번 읽어봐요. 써요. 권능이라고 그래. 권능. 법률 규정에 파생되는 권능이라고 그래. 권능. 자,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 지역권은 그러면 안 돼. 물건이라는 거야. 독립된 물건이라는 거야. 물건. 자, 그러면 이제 저렇게 이제 정리가 되네요. 상인관계는 뭐에 등기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등기 X네요. 자, 지역권은 등기가 돼야 안 돼? 되죠. 등기 O. 이렇게 되는 거네. 자, 그러면 인접성이 요구되지 않죠. 그러면 인접성이 요구되는 것 뭐가 있어요? 자, 지역권, 통행지역권이 있네. 그래서 통행지역권 반드시 인접성이 요구되죠. 조만권은 인접성이 요구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조만권도 일종의 무슨 건이다? 지역권이야. 자, 한번 읽어봐요. 통행지역권은 왔다 갔다 해야 안 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자기 지역권이라고 그러네. 조만권은 왔다 갔다 해야 안 해? 자기 지역권이라고 그래.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아무리 간단한 지문이라도 요 1번, 2번, 3번을 정리하나 할 때, 그러면 상린관계와 지역간의 관계를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해야죠. 그러면 다음 중 상린관계와 지역간에 있어서 지역간은 반드시 인접성이 요구된다. 어때? X. 상린관계는 반드시 인접성이 요구된다. 이렇게 돼야죠. 상린관계는 등기 X죠. 등급 지역간은 등기가 돼야 안 돼. 등기가 되더라도 저당권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없어? 없어. 무슨성 2배. 부정성이 2배 되기 때문에. 그럼 지역권은 등기되더라도 저당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빠져나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봐봐요. 그러면 지역권과 관련돼서 그러면 뭐예요? 지역권은 점유해 안 해? 안 해요. 그래서 항상 지역권은 점유 X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점유 X를 세자로 원치면 무슨 점유? 준점유. 그러면 지역권은 준점유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점유했어 안 했어? 안 했어. 그럼 읽어봐요. 또 그런다. 또 기초틀을 또 못 잡았네. 자, 지역권에 있어서 반환 청구는 청구할 수 없다. 29회 때 다음 중 틀린 것을 골라라. 지역권에 있어서도 반환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어때? X. 점유하지 않으니까 반환 청구는 행사할 수 없다. 이게 몇 회째 출제됐어요? 29회 때. 자,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면 적어도 이런 시스템 구조는 머릿속에 기억을 해줘야 돼요. 소유권과 상린관계, 주종의 관계고, 강행규정, 임의규정. 그러면 상린관계가 나오면 항상 뭘 생각해야 돼? 그 배치는 지역권을 딱 비교를 해 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인접성이 요구되고, 요거는 요구되지 않죠. 요거는 하나의 법률 규정에 파생된 권능이고, 요거는 하나의 뭐예요? 물건이야. 물건. 자, 물건 두 자로 원칙 뭐예요? 권리. 아직까지 권리도 못 잡고 있다는 거야. 권리가 뭔지도. 그렇죠. 이게 잘 안 돼요, 지금. 그러니까 너무 서두르면 안 돼요. 이게 이런 것들이 바탕이 돼야 폭발력을 발휘한다고. 그러면 이제 가서 세 개 지문을 한번 자기가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야. 자, 인접하고 있는 부동산 소유자 상환의 이용을 조절하기 위해서 민법의 규정에 의해서 규율되는 부동산 소유자 의 권리관계를 무슨 관계? 상린관계라. 소유권에 규정된 상린관계 내용 중 지상권, 전세권에는 준용돼 있고 토지 임대차의 유추 적용되나 거기에다 줄 때 아까나요. 지역권에는 적용이 안 된다. 이거 한번 잡아놔야 되고요. 자, 그러면 나머지에 대해서는 이제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러면 요걸 이제 해석하기 위해서 요거 다시 한번 딱 정리가 돼야 돼. 자, 그러면 자, 오른쪽 가봐요. 뭐가 나와 있죠? 주의 토지 통행권. 찾았어요? 자, 주의 토지 통행권하고 항상 주의 토지 통행권은 뭘 조심해야 돼요? 자, 요번 달에 하나는 딱 잡고 가요. 주의 토지 통행권. 자, 주의 토지 통행권을 잡을 때 항상 뭡니까? 현재가 중요해요? 과거가 중요해요? 현재. 장래가 중요해요? 현재가 중요해요? 현재. 그러니까 써요. 장래가 나오면 무조건 X. 자, 주의 토지 통행권. 일단 장래부터 찾는 연습을 해야 돼요. 자, 주의 토지 통행권은 어때요? 소유권에서 파생된 권능이죠. 그러면 등기가 돼야 안 돼? 안 돼. 그래서 등기 X. 자, 그러면 주의 토지 통행권을 가질 때 요 두 개를 우리가 딱 잡아야 돼. 이게 장래. 장래하고는 친하지 않는다라는 걸 우리가 잡아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특히 이제 1번에서 니은을 이제 자기가 생각을 해야 돼. 니은 가볼까요? 이미 그 소유권을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있는 경우, 통로를 사용한 것보다 읽어봐요.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장소로 통행할 권리를 인정할 수 있어 없어?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번에 통행과 관련돼서 우리가 잡을 거는 기억이네요. 기억은 시험에 그렇게 많이 출제되니까. 자, 주의 토지 통행권은 현재의 토지 용법에 따른 이용의 범위 내에서 인정하는 것이지 더 나아가 거기에 행강편 딱 잖아요. 장차 이용 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통행로를 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 요거 한번 딱 잡아놓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한번 봅시다. 그 밑에 이제 쭉 한번 내려가 봐요. 특히 3번 미음을 한번 볼까요?
자, 주의 토지 통행권자가 통행지를 통행함에 그치지 않고 이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다면 통행지 소유자는 통행권자에 대해서 인도를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요 정도만 지문. 나머지는 안 봐도 좋아요. 근데 주의 토지 통행권이 출제가 된다면 꼭 요 부분, 요거. 그동안 제일 하여튼 나왔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잡아둬야 돼요. 일단 주의 토지 통행권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을 찾아라. 이거부터 찾아요. 뭐부터 잡아요? 장차, 장래. 이거부터 찾아라. 그러고 나서 주의 토지 통행권은 요거. 그 다음에 이제 2단계 가서 이거 찾아요. 자, 주의 토지 통행권 등기할 수 있다. 어때? X. 등기할 수 없다라는 거. 그러면 나머지 대해서는 일단은 안 해도 돼. 자, 문제풀이 가서 이제 깨져보면 알아요. 깨져봐야 돼. 자, 깨져보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그러면 기억이 오래 남아요, 안 남아요? 남죠. 기억이 오래 남죠. 그러니까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는 말이 그래서 맞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토지 통행권 딱 나오면 이 두 개를 생각할 수 있도록 다 기억을 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뒷장을 넘겨보니까 특히 이제 거기 가로 3번에 봐봐요. 가로 3번. 자, 인지상행과는 상인관계 찾았어요? 예, 그 가로 3번 옆에다 이렇게 한번 써봐요. 뭐라고 써놨죠? 인지사용 청구권. 자, 과거에 인지사용권이 인지사용 청구권이 뭐냐고 출제된 적이 있어요. 그러면 인지사용 청구권은 뭘까요? 자, 요 린자 한번 읽어봐요. 요게 뭐예요? 요게 이제 이렇게 써놓으면 알아요. 읽어봐요. 린자가 뭐예요? 린자가 두음법칙이 돼서 인지사용 청구권이 된 거야. 한번 봐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봐봐요. 이웃토지 사용 청구권이 뭡니까? 인지사용 청구권이야. 인지사용 청구권. 인지사용 청구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오면 기억이 오래 남을 수 있도록 하나 뭐예요? 예를 하나 드리죠.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리응평. 북한에서는 리응평이라고 그래. 그렇죠? 왜 리일까요? 두음법칙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거기는. 그래서 리응평이야. 언제 넘어왔어요? 1979년도에 넘어와서. 제가 79년 말에 서울에 올라왔거든. 그래서 옥상에 있는데 뭐예요? 사이렌이 울리기 시작합니다. 북한에서 적기가 넘어왔습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기억이 나네요. 그러면 리응평은 뭐예요? 북한에서는 역적이에요? 충신이에요? 역적. 어차피 죽을 놈이에요. 뭐예요? 죽을 놈이에요. 북한에 있으면 죽을 놈이야. 근데 우리는 좀 미화를 시켰죠. 그래서 제가 제일 가고 싶은 게 뭐예요? 과거에. 자, 철학과보다는 미학과를 좀 가고 싶었어요. 미학과는 철학과의 한 분파입니다. 미학과는 무슨 과일 것 같아? 또 미술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미학과가 바로 서울대밖에 없어, 미학과는. 이 철학과의 분파야. 세상을 아름답게 보는 것. 이게 바로 미학과입니다. 그래서 이건 미학과. 그래서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그런데 리응평이 왜 그러면 넘어왔어요? 북쪽에서 뭐예요? 바람을 피웠어요. 당 간부 사모님하고 어차피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넘어온 거야. 근데 우리는 뭐예요? 충신으로 알고 있죠. 사실 따지고 보면 역적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기서 원래 우리나라로 모으니까 어떻게 바뀌어요? 이 응평으로 바뀌죠. 그러니까 그러면 요 인지사용 청구권은 결론적으로 인이 아니라 사실 인지사용 청구권이야. 자, 그러면 거기 한번 봐봐요. 토지 소유자는 경계나 그 근방에서 담 또는 건축물을 축제하거나 수선하기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읽어봐요. 이웃 토지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승낙이 없으면 토지에 대해서 판결에 가름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웃 토지에 함부로 들어가면 뭐가 돼요? 주거 침입지가 돼. 주거 침입죄가. 자, 무단 침입죄가 되죠. 자, 그러나 이웃 사람의 승낙이 없으면 그 주거에 읽어봐요. 들어가지 못한다. 승낙이 없으면 주거에 대한 판결로 가름할 수는 없다라는 것. 그 의미가 이제 거기 있죠. 그래서 인지사용에 관한 인지사용 청구권, 그 조문이니까 그 의미를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가로 4번에 경계에 관한 상징관계. 이거는 의외로 자주 출제되고요. 이거는 봐봐요. 특히 1번 한번 봐봐요. 1번이 난쟁이 계약법에서 아주 중요한데, 자, 인접하에 토지를 소유한 자는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수 있다. 비용은 봐봐요. 쌍방 절반. 그 다음에요. 근데 그러나 청량 비용은 뭐예요?
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한다. 다시 한번 확인해야 돼요. 이 지문은 상당히 자주 출제되는 지문이니까. 자, 이번에 가죠. 여기 봐봐요. 자, 누구 집이? A 집이죠. 자, 여기 봐봐요. 이거는 누구 집이에요? B. 이거는 뭐예요? 담벼락이죠. 여기 뭐예요? 나무네요. 나무. 요거 뭐예요? 뿌리죠. 자, 그러면 뭐예요? 나무에서는 뿌리가 중요해요? 가지가 중요해요? 뿌리가 중요하죠. 뿌리가 중요해요. 근데 그러면 요 나무는 뭐예요? 무슨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집 입장에서 보는 거야. 뿌리는 건물을 침식시키거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담벼락을 넘어오는 목건이야. 나무 뿌리죠. 그럼 잘라버리면 돼. 임의로. 자, 근데 가지는 어때요? 잘라버리면 안 돼요. 손괴죄가 될 수 있어. 그러면 이웃토지한테 청구를 한번 해야 돼. 잘라도 돼요? 그랬더니 잘라도 돼요? 한번 청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무까지는 임의로 자를 수 있어? 없어? 없어. 뿌리는 있어요. 그러면 임의적으로 그러면 왜 그러면 나무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라 건물 입장에서 본다라는 거. 자, 세상에 이런 일이 그래서 이런 일이 한날에 본 적이 한 번 있어요. 기사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할머니가 너무 허리가 아픈 거야. 허리가 아픈 거야. 왜 허리가 아프냐 그랬더니 수맥이 여기 봐봐요. 여기 밑에 오동나무가 하나 있었어요. 오동나무 밑에 뭐예요? 전부 여기가 무슨 뿌리예요? 나무 뿌리로 돼 있는 거야. 집 밑에서. 그래서 세상에 이런 일이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뿌리는 건물을 부식화시키거든. 부식화시켜요. 제일 나무 중에 나쁜 나무가 뭘까요? 아카시아. 아카시아는 번식력이 강합니다. 이거 아카시아는 뭐예요? 오는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요거는 뭐예요? 1930년대 말 일본 사람들이 만주 벌판을 펄기 위해서 아카시아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요거는 뭐예요? 생나무도 잘 타. 그래서 석탄 대신 나무를 심게 한 거죠. 그러니까 아카시아 꿀벌은 역사적인 아픔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카시아는 다 잘라버려야 돼요. 잘라버려야 돼요. 이게 번식력이 엄청나거든, 아카시아가. 자, 그러면 이제 남자들은 이제 군대 갔다 온 사람은 뭐예요? 우리 동계훈련 간다 그러면 중대장님이 뭐예요? 나무 뗄나무 준비해. 그러면 제일 만만한 게 뭐예요? 아카시아 나무야. 생나무도 잘 타거든, 화력이 좋아서. 자, 그러면 이제 거기 2번 봐봐요. 인접주의 수목가지가 경계를 넘을 때 소유자에 대해서 가지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이에 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 청구자가 가지를 제거할 수 있다. 조심해야 돼요. 가지는 청구해야 돼. 근데 인접주의 수목보리는 경계를 넘을 때 임의로 말 수 있다. 제거할 수 있다. 요거 한번 잡아놔야 되고요. 자, 또 다음에 이제 4번입니다. 4번. 자, 경계로부터 2m 동그라미 쳐놔요. 2m 이내 거리에 이웃주택의 내부를 감망할 수 있는 창이나 마루를 설치할 경우 적당한 무슨 시설? 차면시설. 가리개를 좀 해줘야 돼요. 그러면 차면 몇 자죠? 2자. 그래서 2m. 이렇게 한번 잡아두고요. 자, 5번에 우물을 파거나 용수하수, 오물들을 절취할 지하실을 할 때 경계로부터 2m 이 동그라미. 저수지 구고 또는 지하실 공사의 경계로부터 깊이의 몇 메타? 반 이상. 요거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경계에 관한 성인 규정과 관련돼서 1번, 2번, 4번, 5번 요 4개는 자주 출제되니까 우리가 딱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물에 관한 성인관계에서 제일 많이 출제되는 건 특히 오른쪽 4번을 봅니다. 4번은 자, 토지 소유자는 처마물이 이웃에 직접 낙하하지 않도록 뭐예요? 적당한 시설을 해야 된다. 요 4번도 자주 보게 되는 지문입니다. 자, 6번은 간섭이 우선 적용 찾았어요? 예, 그거는 별표 하나 넣고 제일 공부하기 싫은 게 요거야. 요거. 그러면 간섭이 우선 적용되는 거 옆에 여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거는 요거를 한번 적어봐요. 요거는 그냥 요렇게 해놔봐요. 자, 이게 우리 고시 공부할 때 이렇게 두는 게 가장 스터디 할 때 이렇게 많이 만들어서 외워요. 읽어봐요. 서재의 담배는 인수형이다. 그래서 제가 담배를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서재의 담배는 인수형이다. 그래서 이렇게 외우면 참 뭐예요? 앞으로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읽어봐요.
자, 물과 관련된 거야. 물의 소통, 저수, 일반담, 특수담이 아니에요. 요거는 배수예요. 요거는 인수권, 수리의 변경, 영수권. 이거는 간섭이 있으면 간섭이 우선 적용된다라는 거. 그 옆에다 이렇게 해놓고, 자, 소재의 담배는 인수형이다. 그러니까 요걸 일일이 조문을 찾아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한번 정리해 두는 게 가장 좋아요. 자, 소재의 담배는 무슨 형? 인수형이다. 이렇게 한번 잡아서 딱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소가 뭐예요? 물의 소통, 저수, 담, 일반담, 배수, 인수권, 수리의 변경, 물의 영수권. 이거는 간섭이 있으면 간섭이 우선 적용된다라는 거. 요거 우리가 한번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소재의 담배는 무슨 형이다? 인수형이다. 자, 요거 한번 딱 잡아서. 그러면 이제 최소한 시험장에 가려면, 자, 문제 풀 자격을 받으려면, 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요 정도를 모르면 문제 풀 자격도 없다라는 겁니다. 요렇게 해서 딱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3번에 이제 부동산 소유권에 거기 점유 취득시효. 역시 별표가 5개짜리네요. 점유 취득시효. 무조건 나오는 거야. 여기는, 자, 조문 하나밖에 없는데 판례들이 많아서 복잡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점유 취득시효와 관련돼서 가장 기본적으로 잡을 거 여기 한번 봐봐요. 무슨 취득시효? 점유 취득시효. 그러면 점유 취득시효와 관련돼서는 우리가 요 의미에서 이렇게 하나 써놔요. 이렇게 하나 써놔요. 가장 기본적으로, 자, 사실 상태를 권리 상태로 승격시켜주는 것. 이게 바로 취득시효이야. 그러면 사실 상태를 권리 상태로 취득시켜주기, 권리 상태로 승격시켜주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그렇죠. 등기가 필요해. 등기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점유 취득시효는 즉시 소유권을 취득한다. 어때? X. 자, 등기를 반드시 해. 그러면 사실 상태는 의사 표시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면 원래는 뭘로 가야죠? 187조로 가야죠. 그래서 187조에 유일한 A조항이 하나가 있어. 그게 무슨 취득시효? 점유 취득시효야. 그러면 여기 사실 상태 요건을 한번 적어보죠. 그러면 몇 년? 20년. 자주, 평온, 공연. 그렇죠. 공연. 자, 그러면 20년의 사실 상태를 권리 상태로 승격시켜줘야 돼요. 그러면 자주의 반대말은 뭘까요? 타주. 평온의 반대말은? 강폭. 공연의 반대말은 은비. 그렇죠. 그러면 요거는 요 자주, 평온, 공연은 어때요? 추정받죠. 추정받으면 누가 입증해? 무효를 주장하는 반대 당사자가. 항상 요걸 기본 포맷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주의 반대말은 뭐예요? 타주죠. 자, 평온의 반대말은 강폭. 자, 그 다음에 공연의 반대말은 은비. 그렇죠. 은비라는 거야. 자, 그러면 자주, 평온, 공연은 추정받으니까 항상 반대 당사자가 입증한다는 걸 기억해 두시고,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봐요. 사실 상태를 권리 상태로 승격시켜주죠. 등기하죠. 등기하면 이쪽으로 다시 올라가네. 뭐라고 읽어요? 소급표. 그러면 점유 취득시효는 점유 개시시로, 요 점유 밑에 있어 소급표라고 써요. 언제로 소급하죠? 점유 개시시.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요거 관계에서 그럼 기본적으로 요거는 잡아야 돼요. 그러면 봐봐요. 자, 점유 취득시효는 몇 년이죠? 20년이죠. 등기부 취득시효는 몇 년이에요? 왜 기간이 짧아요? 선의 무과실이 요건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긴 거는 선의 무과실을, 짧은 거는 선의 무과실을 요건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동산의 취득시효도 있다라는 거네. 장기 취득시효와 단기 취득시효가 있거나, 장기는 몇 년? 10년, 단기는 5년. 거기에도 뭐가 보여? 선의 무과실.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처음에 온 사람은 사실 생각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의미를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 사실 상태를 무슨 상태로? 권리 상태로 스케줄하는 거. 자, 그러면 이제 몇 개 한번 보자고. 자, 대체들을 몇 개 보자고요. 밑에 생각하지 말고요. 자, 자기 재산 돼야 안 돼? 자기 재산도 되죠. 취득시효의 대상이라는 거야. 자기 재산에 대해서다.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A가 있으면 A-가 있고 A-가 있으면 A2-가 있죠. 여기 저희 아버지 저 아들입니다. 똑같이 생겼어요. 똑같이. 그러니까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여기 등기를 안 갖췄어요. 예, 안 갖췄어요. 그러면 여기서 20년이 넘어버렸어. 그러면 이거는 자기 할아버지는 아들한테 상속을 해줬어요. 등기를 안 갖췄어요. 그럼 여기도 갖췄어. 그러면 그거는 누구 재산이에요? 자기 재산. 자기 재산에도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자기 재산. 자, 일반 재산도 취득시효의 대상이다 아니다? 대상이다. 일반 재산이 과거에는 무슨 재산이죠? 잡정재산이야. 잡정재산. 이 잡정이라는 것은 인권유린이에요. 그래서 잡정재산이 뭘로 바뀌었다? 일반 재산으로 바뀌었다는 거. 자, 그러면 또 하나 기본적으로 할 거 봐봐요. 자, 토지 일부에 대해서. 그럼 아까도 이야기했죠. 몇 년? 20년. A가 소유권자인데 B가 뭐예요? B가 20년 자주 평온하겠어요. 소유권을 누가 취득하죠? B. 그럼 즉시 취득한다. 어때? X. 등기를 여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결론적으로 토지 일부야, 전부야? 일부. 그래서 토지 일부 써요. 자, 또 하나 기초 체력을 강화시켰네요. 자, 그러면 또 하나는 또 한번 봐봐요. 또 하나는 우리가 생각해 둘게요.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원래 점유 취득시효는 원시 취득이죠. 권리하자를 승계해야 안 해? 안 하죠. 권리하자를 승계하지 않죠. 그럼 무슨 등기해야 돼? 소유권 보전 등기를 해야 돼. 그런데 소유권 보전 등기를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20년의 공백이 뚫려. 그래서 갑에서 B로 가는 무슨 등기? 소유권 이전에 의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소유권 이전, 그러면 토지 일부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이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분할 절차를 밟고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면 봐봐요. 두 사람 관계는 참 쉬워. 이제부터예요. 이제부터 뭐예요? 누가 등장하기 시작합니까? 자, C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자, D라는 사람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법률 관계가 얼마나 복잡한지 한번 봅시다. 일단은 요 두 사람이죠. 하나 법률 관계가 형성이 되네. 또 하나는 뭐예요? 요 사람하고 요 사람의 관계에서 법률 관계가 또 형성이 되죠. 그럼 요 사람과 요 사람의 법률 관계가 형성이 되죠. 그럼 요 사람과 요 사람의 법률 관계가 있어요. 그러면 요 사람과 요 사람의 관계가 뭐예요? 법률 관계가 있다라는 거야. 이러니 미쳐버린다는 거야, 이번에. 그러니까 요 관계를 한번 천천히 한번 따져봐야 돼요. 그럼 만약에,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뭐예요? 20년이 지나서 소유권을 누가 취득하죠? B가 취득하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몰랐어. 그 사실에 대해서 몰랐어요. C한테 넘겼어. 자, 소유권을 누가 취득하죠? C가 취득한다라는 거야. 몰라서. 알고 넘겼다? 그러면 뭐예요? 그때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어, 없어? 없어져. 근데 봐봐요. 그러면 B라는 사람은 그러면 이 사람한테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어요. 근데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어. 이유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이해를 또 못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관계를 이제 거기 쭉 설명해놨다. 미쳐버려. 그러면 자기가 A4 용지에다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자꾸 생각을 해 두셔야 된다는 거야. 한번 이제 여기까지 일단 기초공사를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거기에 딱 정리를 해놨네요. 부동산 물건 나와 있죠? 그래서 점유 시효 취득 몇 년? 20년. 자주 평온 공연. 등기부 취득 시효는 몇 년? 10년. 전이 무과실까지 추가되고 동산의 일반 취득 이거는 장기 취득 시효라고 그래요. 자주 평온 공연. 단기 취득 시효는 5년. 뭐까지 추가돼? 선이 무과실. 무과실이란. 자, 그러면 거기 이제 주체도 나오고 시효 취득의 대상 요거예요. 자, 부동산 일부야 전부야? 일부 동그라미. 점유의 취득 시효가 완성된 경우 분별 절차를 밟은 후 시효 취득의 등기를 함으로써 그 부분의 소유권을 뭐한다? 취득한다. 그러나 부동산 일부에 대한 등기부 시효 취득은 뭐예요? 불가능하죠, 당연히. 자, 그러면 문제를 읽을 때 뭘 읽어야 돼? 취득 시효도 점유 취득 시효냐, 등기부 취득 시효냐,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 둘 필요가 있죠. 자, 이번에 행정재산에 대해서 시효 취득은 인정되지 않지만 거기 일반 재산 줄잖아요. 일반 재산에 대해서는 시효 취득의 대상이 인정돼야 안 돼? 돼요. 그러면 거기 D가 자기 소유 줄잖아요. 자기 소유 찾았어요? 자기 소유에 대해서도 시효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이제 범위를 잡아. 그러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일단 대상은 읽어봐요. 자기 재산 돼야 안 돼?
돼요. 일반 재산. 되죠. 토지 일부. 돼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또 중요한 게 나오죠. 그럼 B는 뭐예요? 자, 여기에서 현재 상태에서 등기를 안 해가면 소유권자는 누구죠? A죠. 등기도 누구로 돼 있죠? A로 돼 있죠. 일체, 불일체. 일치. 그러면 이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채청, 물청. 채청. 그럼 몇 년의 시효에 걸려? 10년. 근데 이 사람이 계속적으로 행사하면 권리를 행사하고 있죠. 이때는 시효취득의 대상이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라는. 계속적으로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채청입니다. 채청은 몇 년의 시효에 걸려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C한테 또 넘겨서, 그러면 C가 점유를 이전해줬어요. 이 사람이 계속 점유해야 하네요. 그때도 취득시효에, 시효취득의 취득시효의 대상이 아니죠. 자, 왜 계속적으로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멸시효의 대상은 될 수 있어, 없어? 없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기초공사를 해놓고, 그러면 뒷장을 한번 또 넘겨봐요. 자, 그러면 리얼에 보니까, 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줄쳐놓으세요.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금지하고 있죠. 공용지분은 뭡니까? 아파트에 뭐예요? 대표적으로 복도나 이런 것들 이야기죠. 자, 소유권, 지산권,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 전세권은 시효 취득이 인정된다. 그래서 거기 점유권, 유치권, 저당권 읽어봐요. 시효 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왜 그러면 점유권하고 저당권은 왜 시효 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요? 대표적으로. 자, 점유권, 유치권, 저당권은 시효 취득의 대상이 인정되지 않죠. 점유권은 사실상 지배이기 때문에 그래. 자, 점유를 우리가 권능을 가지고 있죠. 유치권은 마찬가지죠. 저당권은 당연히 시효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죠. 점유 X,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19회 때, 자, 봐봐요. 다음 중 취득 시효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 시효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 무슨 건? 저당권. 이미 한번 최근에 출제됐고요. 자, 그 다음에 비읍에 점유자가 취득 시효를 주장하는 경우 스스로 소유 의사를 입증할 것은 없죠. 왜 스스로 할 필요가 없어요? 자주는 주장받기 때문에. 자, 점유자의 시효 취득 시효의 시효를 부정하는 자에게 그 입증이 있다. 그러면 점유자의 취득 시효의 승립을 뭐 읽어봐요? 부정하는 자가 입증 책임이 있다. 그러면 이유는 부정하는 자가 유리하니까. 그러면 자, 이것도 한참 생각해 봐야 돼요. 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자, 항상 이걸 생각해야 돼. 그러면 여기 봐봐요. 저번에도 우리 민청 시간에 이렇게 이야기했죠. 성립요건, 효력요건, 봐봐요. 성립요건, 뭐 읽어봐요.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자, 효력요건은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 여기는 학가적사. 의사표시가 뭐야 돼? 일치해야 돼. 자, 그럼 봐봐요. 자기가 아직 내공이 쌓였는지 안 쌓였는지 한번 봐봐요. 부러우면 딱 알아요. 읽어봐요. 성립요건. 당사자로 올려면 앞에 문제 풀 자격도 없는 거야. 실력도 안 붙어요. 문제 풀어봐야. 읽어봐요. 효력요건. 그렇게 나와있죠. 확정하면 효력요건이야.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가능하면 뭐예요? 효력요건이야. 무효 취소? 효력요건. 자, 조건과 기한? 효력요건. 자, 효력요건입니다. 효력요건 중에서도 특별 효력요건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봐봐요. 자, 그러면 성립요건은 누가 입증하죠? 성립요건을 주장하는 자가. 왜 그래요? 성립요건을 갖춰야 유리하잖아.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자, 효력요건은 누가 입증할까요? 효력요건을 저지하는 자가. 부정하는 자가 유리한 자겠죠. 부정해야 효력이 안 나타나잖아. 그러니까 그걸 잘 봐야 돼. 그러면 효력요건을 부정하는 자가 누구예요? 무효 취소를 주장하는 자. 이걸 잘 잡아야 돼요. 어제 뭐가 1시간 동안 질문이 들어와서, 화요일날 민법 시간에 질문이 들어와서 혼자서 둘이서 하는데 그걸 그렇게 이해를 못하는 거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다시. 자, 이거 성립요건은 누가 입증해? 성립요건을 주장하는 자가. 효력요건은 누가 유리해? 효력요건을 부인하는 자가. 효력요건을 부인하는 자가 뭔데? 무효 취소를 주장하는 자. 그럼 1단계 유리한 쪽이 입증한다. 그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원고가 유리해요? 피고가 유리해요?
그러니까 원고가 입증하는 거야. 야, 마, 너, 하는 거 공격을 했어. 피고가 뭐야? 공격을 못해서. 그럼 피고 패소 판결이야. 그럼 피고가 변호사를, 유능한 변호사를 썼어요. 유능한 돈 아주 많이 들여가지고 썼어요. 입증을 해서. 그럼 피고가 공격했어, 안 했어? 했어요. 그럼 원고가 반대 입증을 못하면 깨지는 거야. 그때는 원고 패소 판결이 되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봐봐요. 생각을 한번 해봐요. 읽어봐요. 유치권은 give and take죠. give and take죠. 그게 공평의 원리거든. 그러면 생각해봐. 유치권은 give가 되고 fake가 돼야 돼. 그런데 원고 패소 판결을 받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일부 성소 판결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유치권은 그러면 상한 거부 판결, 그 give and take라는 거야. 나중에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최근에 유치권은 원고 일부 패소 판결에 의한다. 어때? X. 무슨 판결? 성소 판결이야. 그래야 give and take가 되는 거지. 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요. 자, 그러면 10번 미언과 관련돼서도 자, 그것도 한참 생각해 봐. 점의자가 시효 취득을 주장하는 경우 스스로 읽어봐요. 소유의 의사를 입증할 책임은 없다. 무슨 점유? 자주점유. 자주점유는 왜 입증할 필요가 없어? 추정되니까. 추정하면 누가 입증해? 무효를 주장하는 반대 당사자. 그 다음 단계 봐봐요. 자, 점유자의 취득 시효를 성립을 누구예요? 부정하는 자. 자, 그럼 봐봐. 제가 토지 소유자야. 자, 그럼 토지 소유자죠. 그러면 상대편은 그러면 점유자는 가만히 있어도 되잖아. 그렇죠. 유리한 쪽이 뭐예요? 점유 시효 취득이 안 됐다고 부정하는 쪽이 유리한 쪽이잖아. 그럼 결론적으로 자, 점유자의 시효 취득의 성립을 부정하는 자에게 무슨 책임이 있다? 입증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이 비법은 한번 생각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기산점. 자, 시효기간 기산점 중 소유자가 바뀐 경우 시효를 주장한 자는 임의로 시효기간의 기산점을 정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자, 시효 취득은 그 기간 동안 등기 명의자가 동일하고 변동이 없는 경우, 즉 이해관계이 없는 경우 당사자의 임의로 기산점을 선택하여 취득 시효를 완성을 주장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이때는 누가 없어? 이해관계인이 없을 때. 그렇죠? 소유자가 변경된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을 삼아도 다시 동그라미. 그러면 2차 취득시효 가능 불가능? 가능. 자, 그래서 그러면 요걸 가지고 법률 관계를 하나씩 따져봐야 돼. 일단, 그럼 오늘은, 자, 집에 가서 일단 따져야 되고, 그러면 점유 취득 완성 후 동그라미. 후 등기 전의 법률 관계야. 그럼 한 4-5개만 한번 따져보자고. 자, 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 나오죠. 자, 아직 등기를 갖췄어, 안 갖췄어? 그러면 이때는 그러면 채청, 물청, 채청 몇 년의 시효에 걸려? 10년. 그러면 B라는 사람이 계속적으로 점유하고 있다면 그때는 소멸시효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자, 권리에 잠자는 자는 용서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게 바로 법원이 점유취득시효가 나오는 거예요. 권리는 행사하라고 있는 거거든. 자, 그럼 한번 가볼까요? 취득시효 완성을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이전 동그라미 이전이 들어가면 채청, 물청. 채청. 그러면 이전이 들어가서 물청이 하나 있어. 그게 작년에 출제를 했죠. 그때 진정 명의 회복 등기. 그거는 채청, 물청. 자, 토지에 대한 점유가 계속되고 있는 한 시효로 소멸하지 아니하나 여기서 말하는 점유에는 직접 점유뿐만 아니라 모두 간접 점유도 포함돼. 자, 니은의 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한 경우, 점유자가 점유자를 상실했어요. 자, 점유를 상실할 때로부터 10년간의 등기 청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뭐 된다? 산성된다. 자, 이것의 취득시효 완성을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점유가 계속되는 한 나와서요. 시효로 소멸하지 않고 그 점유를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시효 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미 취득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읽어봐요. 바로 소멸하지 않는다. 그러면 점유를 상실하면부터 이제 기산하기 시작해. 몇 년? 10년. 그게 말기름 특히 디귿정보는 조심해서 다뤄놔야 돼요. 자, 니은은 점유자가 취득시효 기간에 경과한 후에 상대방의 토지의 매수를 제의했어요. 이를 가지고 시효시익의 포기라고 볼 수 없고 이 점유자의 점유는 타주점유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이것도 자주 출제되죠. 자, 취득시효의 시효이익의 포기가 시효이익의 포기. 여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 취득자가 취득시효 완성 당시에 진정한 소유자에게 하여도 읽어봐요. 효력이 발생한다.
여기에서는 제일 이해를 못하는 게 특히 니은하고 디귿 요게 제일 많이 출제되고 있으니까 요거 한번 기억해 두고 자 그다음에 이제 2번을 가봐요. 자 점유의 법률 관계 뭐가 써 있죠? 승계 여부 찾았죠? 네, 그거는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오른쪽 3번에 뭐가 있어요? 소급표 그렇죠 소급표. 자 가로 3번에 이제 얘네들 관계가 나오네. 자 봐봐요. 시효 취득자인 누구? 등기 명인의 관계. 자 시효 취득자. 그럼 얘를 봐봐요. 얘를 이제 드러나야죠. 얘가 이제 20년 자주 병원했어요. 이 사람은 토지 소유자. 이 사람은 시효 완성자. 시효 완성자. 시효 완성자. 성취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럼 병한테 넘겼어요. 자,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은 계약 당사자야 아니야? 그러면 병원마다 등기를 직접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없어. 대의 청구. 그렇죠. 이제 연결되기 시작하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요. 제가 백날 두드러져봐도 소용이 없어. 그럼 하나 이제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읽을 때 항상 이걸 읽을 때 여기 한번 봐봐요. 요거 뭐예요? 가번 토지 소유자, 시효 완성자. 이 사람은 전덕자. 이 사람은 갑이 정한테 넘겼어. 이 사람은 제3자. 항상 그렇게 생각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가 나올 때 연습을 자꾸 해야 돼. 갑을병정이 나올 때 읽는 연습을. 그러면 이 사람은 갑은 토지 소유자. 이 사람은 시효 완성자. 이 사람은 전덕자가 되는 거죠. 이 사람은 이쪽에 넘어가서 제3취득자, 취득자가 되는 거야. 제3자. 그러니까 이 관계를 우리가 따져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사례 문제는 뭘 풀어야 돼? 지금부터 연습을 해야 돼. 그러니까 어제 하도 안 되는 사람이 하나 있어서 자 이름을 제가 사례 문제를 주고 다 적어오라고 그래서 자 여기 대리파트에서는 대리인이냐 본인이냐 본인 대리인 제3자 대리인 본인 제3자 지금은 뭐예요? 혼자서 잘해요. 연습을 시켜놔가지고. 자, 그러면 이제 이 관계 속에서 한번 생각하면서 이제 생각해야 돼요. 1번에 부동산 소유자와 소유자. 얘네요. 부동산 소유자, 시효 취득자, 얘네. 어릴 사이에 자, 계약상의 채권 채무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소유자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아, 그렇구나. 그럼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채무불이행에 대해서 물을 수는 없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알았어. 시효 완성 전에 이 사람이 시효 완성했다는 걸 알았어. 알아서 이 사람이 무슨 가담했어? 적극가담. 그때는 이중매매로 해결되게 되는 거야. 적극가담은 뭐예요? 반사의 질서죠. 반사의 질서는 무슨 무효야? 절대적 무효. 자, 또 이제 며칠 지났는데 또 까먹었는지 한번 봅시다. 어제 이제 수업하는데 또 안 돼요. 자, 그럼 봐봐요. 반사의 질서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맞죠? 예. 대항할 수 없다. X죠. 왜? 반사의 질서는 무슨 무효예요? 절대적 무효. 선이든 악이든 보호받지 못하죠. 그러면 선의의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있어 없어? 없다. 읽어봐요. 있다. 자, 그럼 반사의 질서. 자, 반사의 질서, 불공정한 거래행위, 강행법규 위반, 공통점. 무효죠, 무효. 그렇죠. 자, 무효는 추인돼야 안 돼? 안 되죠. 전환이 돼야 안 돼? 안 돼.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하나 나온다. 불공정한 거래행위는 추인은 안 되지만 전환은 돼. 근데 원래는 무효는 추인과 전환이 인정이 안 되죠. 특히 반사의 질서, 불공정한 거래행위, 강행법규 위반은 무효거든. 절대적 무효죠. 그럼 얘네들은 추인은 돼야 안 돼?
안 돼요. 전환도 안 돼. 근데 여기에서 불공정 거래행에서는 전환은 가능, 불가능, 가능. 그래서 시험에 그래서 자주 출제되는 거야. 자, 그러면 자 1번과 관련돼서 이제 또 채무 불이행을 물을 수 없다. 있다 이러면 틀려요. 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소유자. 원소유자는 점유자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되기까지는 소유자로서 그 토지에 대한 적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따라서 원소유자가 취득 시의 완성 사실을 알고 모르고. 그러면 원소유자가 누구예요? 아까 갑이었죠. 갑. 그렇죠. 토지 소유자였죠. 자, 취득 시가 완성되나 모르고, 알고 했어, 모르고 했어. 모르고 동그라미. 악이야, 선이야? 선이죠.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였더라도 읽어봐요. 불법 행위는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그죠? 자, 3번에 부동산의 소유자가 취득 완성 사실을 1번에는 알고 넘겼어요. 그러면 취득 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 넘겼어. 그럼 악이야, 선이야? 악이.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함으로써 취득 시효 완성을 언유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이행 불능이 되게 하였다면 취득 시효 완성자에게 대해서 읽어봐요.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 자, 그러면 이거는 왜 그러면 모르느냐? 아까 읽어보셔야 돼. 그러니까 자꾸 이게, 자, 다시 한번 자꾸 우리 이제 잠시 쉬었다 들어가자고요. 여기 읽어봐요. 소유자, 요거는 시효 완성자. 그렇죠? 그러면 요거는 요 사람이 요 사람한테 넘겼어. 병한테 넘겼어. 그러면 요 사람은 제3자. 그렇죠? 3취득자가 되죠. 그러면 요 사람은 요 사람 관계는 원소유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요 사람이 요 사람한테 넘겼어. 정한테 넘겼어. 요 사람은 전득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요 관계 속을 생각하면서 하나 찝어가면서 하나씩 자기가 해석해야 돼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야. 여기까지.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자기가 계속 읽어보고 문제풀이할 때까지 잠시 기다리라고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거는 본능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딱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가로 4번과 관련돼서는 그거는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잠시 쉬었다가 계속 나가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